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미용사입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꽤 성공한 편에 속하죠. 주로 잘 사는 집의 사모님이나 공주님들이 주 고객층이니까요. 물론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미용실을 여러 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직이다 보니 간도 쓸개도 다 내놓을 만큼 제 개인 감정을 표출할 수도 없고 항상 운은 낮춰야 해요. 저처럼 개성이 강하고 까탈스러운 성격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주고 그 사람들 얘기나 말들을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일을 잘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 경우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취미도 없어서 대학교 생각은 처음부터 포기하고 일찌감치 미용기술을 배웠어요. 부모님의 반대는 대단했지만 제 고집은 못 꺾으셨어요. 사실 부모님이 반대했던 이유는 제가 특별한 비전이나 미용사가 되겠다는 별다른 목표 의식도 없이 그냥 머리만 주는 일을 하면 잘할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의외로 가볍게 취미 삼아 시작했던 미용 기술이 재미있고 성취감도 있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뭔가에 빠져서 열심히 하는 것을 처음 봤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또래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저는 이미 미용실을 2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골도 많았어요. 그저 돈을 벌려고만 한 것은 아니었고 제가 머릿속에 그린 그림대로 계속 미용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었죠. 미용 기술도 탁월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품격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적은 힘으로도 매출은 가파르게 상승하더라고요. 단골 손님들의 입소문으로 해서 제 매장 클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는 중에도 손님들이 소개해주는 사람도 여러 만났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돈은 잘 버니까 가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인물이 반듯하고 머리만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았던 터라서 되도록이면 저를 닮지 않은 사람이길 바랬어요. 이왕이면 타오지 마라고 했던가요? 제가 부족한 면을 채워준 그런 사람, 즉 공부를 잘한 사람을 원했어요.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남친이었어요. 남친은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IT 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었던 내 또래 친구의 직장 동료였어요. 저는 첫눈에 호감이 갔었고 남친도 저를 좋아했어요. 특히나 남친은 미용사로서 어느 정도 확실히 자리 잡은 나를 높이 평가해줬어요. 남친의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낳아서 남친 어머니가 나이가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귀여운 막내 아들이라 엄청 아끼셨어요. 그 나이 대 어른들은 약간 미용사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남친이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서 미용실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해도 그래봤자 짜잔한 미용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했고 저를 만나볼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 시인하게 남친과 같은 그런 좋은 회사를 다니는 그런 여자를 원하셨던 거죠. 저처럼 머리에 서양물을 들이고 옷도 거지 컨셉 같은 점잖지 못한 옷을 입은 며느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거기에 맞추기는 싫었어요. 나는 나였으니까요. 내가 남자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남친에 푹 빠져서 미쳐있는 것도 아닌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를 감추고 숨기는 비겁한 행동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남친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것도 그런 코드가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남친 집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남친의 아버지는 나이도 이미 지긋했기 때문에 일손을 놓으신 지 한참이나 되셨다고 했고 남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남친의 설득과 남친 누나의 도움으로 반스나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남친 집에 갔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두 분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노랑물 들인 머리 모양 때문이었죠. 옷차림이야 얌전하게 입고 갈 수 있었지만 머리 모양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그러셨어요. 짜잔한 미용사라고 했어요. 남친과 저는 놀랐지만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잘 나가는 성공한 미용사입니다. 미용사가 다 똑같이 무슨 성공한 미용사예요? 아마도 옛날 옛적에 동네 미용실을 생각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러셨어요. 우리 집이 아무리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수준 낮은 미용사를 며느리로 볼 순 없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새 세상에 미용사가 천하다고 하면 욕먹어요. 천한 직업이 따로 어딨다고 그래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남친을 추워박으며 말했어요. 이 새끼 윤서가 정신 차려. 어디 엄마를 가르치려고 들어? 꼴의 남자라고 여자한테 쏙 빠져서는 앞뒤 분간도 못하냐? 그리고 나서 저를 향해서 말했어요. 나도 알 만큼은 알아요. 요새 세상에 직업은 귀천이 없다는 것도 안다고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내 아들이 좋아 죽고 못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내가 아가씨 꼬락서니를 보니까 좋게 봐줄 수가 없어. 그냥 돌아가요. 남친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으셨고 그저 남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맞다는 표정으로 계시다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사람을 손님으로 불러다 놓고 뭐 하자는 것인가 싶었어요. 쪽이 팔린 것보다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부르지나 말 것이지. 내가 얼마나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왔는데 말이죠. 남친은 제 옆에서 자기 엄마 때 난리였어요. 엄마, 약속한 것과는 틀리잖아요. 안 그러기로 했으면서 왜 그러세요? 아, 이 미친놈아. 아무리 그래도 인사 온다는 며느리가 노랑머리가 뭐냐? 노랑머리가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노랑머리가 아니고 검정머리였으면 결혼을 허락하시려고 하셨어요? 아가씨한테는 내가 결혼을 반대해서 미안하지만 아가씨도 그래요. 어떻게 시부모 될 사람한테 예의도 없이 노랑머리를 하고 나요? 노랑물들인 여자는 양공주를 연상한다는 거 몰라요? 네? 양공주라고요? 그래요. 아가씨가 천만금을 들고 우리 집에 시집을 온다 해도 난 싫어요. 수준에 맞는 점잖고 정숙한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아이고, 누가 볼까 싶어서 어디다 내놓지도 못할 여자를 누가 며느리로 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섭섭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들 포기하고 그냥 가요. 정 그러시다면 아드님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쉽네요. 저는 춘식 씨와 결혼하려고 30억짜리 64평 신혼집을 이미 계약을 했었는데요. 계약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저 혼자서라도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네요. 그러자 갑자기 남친 어머니 두 눈이 번쩍 하더라고요. 뭐? 30억? 네, 혹시 모르니까 주소와 비번 적어놓고 갈게요. 직접 확인해보시고 춘식 씨를 통해서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하고 인사를 곱게 하고 나왔어요. 남친이 쫄래쫄래 따라 나오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엄마가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 저는 남친 집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수준? 수준이라고 했어? 내가 백날 입 아프게 말해줘봤자 모르니까 어디 두고 보자고. 평생 1억도 못 만져봤을 수준이면서 어디다 대고 수준 타령이야. 어디 30억에 눈 안 돌아가나 보겠어. 갑자기 남친도 가짜게 여겨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남친 집을 나오자마자 남친 식구들이 총출동을 해서 정말 30억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샀는지 제가 가르쳐준 주소로 찾아갔어요. 비번을 누르고 들어간 호화 아파트를 보더니 입이 쩍 벌어졌었나 보더라고요. 어디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럭셔리함에 기가 눌려서 한참을 둘러봤을 게 틀림이 없었어요. 내 매장에 있는데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나 엄마랑 함께 우리 신혼집에 와 있어. 자기 일 조금 일찍 끝내고 이리로 오면 안 될까? 엄마가 할 말이 있으시대. 그래서 조금 일찍 갔는데 그때까지도 가지도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잔뜩 시켜놓고 내가 들어오자마자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반겼어요. 아까와는 완전 딴판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라고 쓴웃음을 지으면서 들어갔어요. 아가, 왜 진작에 말을 하지 않았니? 이 아파트가 정말 네가 산 것이 맞냐? 네, 그럼요. 그런데 왜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왜긴 왜겠냐. 신혼집도 장만했으니까 빨리 살림을 합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뜬금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살림을 합치라뇨?
결혼식 때까지 뭐 기다릴 거 있냐? 오늘부터라도 여기서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미안하다. 나는 네가 이렇게 능력 있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그러세요? 수준 낮아서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고 하시더니 그새 30억 아파트를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탐이 나셨어요. 그 말에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야말로 수준이 맞지 않아서 춘식 씨랑은 결혼을 못하겠네요. 거저 몸만 따라오는 검은머리 여자랑 결혼시키세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러자 비굴하게 남친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정을 했어요. 그것을 보던 남친이 자기 엄마를 끌어내서 식구들을 끌고 나갔어요. 남친도 제 앞에서 30억에 눈이 휙 돌아간 자기 식구들이 쪽이 팔렸는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라. 그동안 즐거웠다. 라고 마지막 톡을 날렸어요. 그렇게 남친과는 헤어졌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제 미용실로 아침 일찍 신우이가 찾아왔더라고요. 다짜고짜로 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절대로 너희들 일은 간섭을 하지 않을 테니 다시 내 아들과 만나주라.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남친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춘식 씨 어머니, 그냥 수준이 맞는 며느리를 보세요. 저도 수준에 맞는 남자를 만나야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이분을 밖으로 내보내고 개시 전인데 재수 없으니까 지나간 자리에다 소금을 팍팍 뿌려라. 그 소리에 놀라서 직원들 여러 명이 달려들자 도망치듯이 나갔어요. 참 눈치도 없이 30억 아파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찾아오다니 참 주접스럽더라고요. 행여나 신혼집 30억 아파트에도 눈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다시 고려해볼 수도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네요. 그러게 처음부터 며느리감의 면면을 잘 살펴보고 결혼을 반대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기만의 편견으로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찾으니 누굴 탓하겠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